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중학 프리미엄 입시 대표강사 윤윤국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 중학생의 입시에 대한 이야기부터 출발해서 쭉 나가볼 겁니다. 열심히 들으시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자, 어쨌든 출발은 고교 학점제가 뭐죠? 라고 하는 이야기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개의 강의를 가지고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1번, 그 다음에 진짜 고등학교를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교학점제 안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입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현장에서 매번 중학교 학부모님들, 학생들 만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시고 생각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강의를 듣는 중학생, 그리고 중학교 학부모님들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이렇게 나오시겠죠. 특히나 지금 중학교 1학년 전면 시행될 걸로 예정이 되어져 있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정이 되어져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클 겁니다. 게다가 조기 시행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도 조금 불안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많은 학생들을 스카이 보내고 막 이러면서 입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딱 하나, 불안감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입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이제 처음, 대체로 나 둘째 있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처음, 그러니까 내가 처음 해보는 일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자꾸 찾게 돼요. 그죠? 그렇게 찾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갖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잉 정보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되게 많아요. 입시 정보 해가지고요, 초록창에 막 치시고 막 너튜브에서 한번 쳐보시면 막 정보가 막 중학 입시 이래도 뭐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특히나 지금 제가 지도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실패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많은 입시들 가운데에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걸로 끝내요. 옆집 친구, 부모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옆집 친구의 아들, 딸 이야기, 나의 사촌, 뭐 있죠? 사돈의 팔촌까지 막 쭉 해가지고 어디서 건너 들었던 이랬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스카이를 갔다더라. 그 얘기를 믿는 순간 내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중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의 입시가 별로 순탄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결과만 딱 놓고 보면 개별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왜요? 그건 그 학생의 이야기니까요. 그럼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죠. 누가 선발하나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거든요. 입시의 문제에 관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선발하나요? 이 질문 한 번도 안 던져보셨죠? 그러니까 입시가 좀 힘든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고민하세요. 선발 누가 해요? 대학이요. 그렇다면 우린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대학의 이야기요. 되게 간단하네요. 대학이 뭐라고 하지? 이 입시에 대해서? 요것만 따져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막연한 불안감이 없어질 거고, 막연한 불안감이 없어지면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고교학점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고교학점제는 누가 하는 거냐면 정부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 요걸 따져보시면 돼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학생이 기본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과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하는, 누적해서 졸업하는 제도를 우리는 고교 학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거에 다예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다야.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수한 학생, 우수한 학부모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 그런 학생 만들고 싶으시죠? 그럼 이런 원칙들을 짝짝짝 따라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감을 활용할 때 성적은 빨리 오르게 돼 있어요. 이건 철칙이거든요. 인간이, 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오감을 활용해야 됩니다. 오감은 어떻게 활용하냐?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손으로 쓰고, 거기다가 감정까지 넣으면 끝! 그러면 완전 공부 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셔야죠. 원하는 대학 가는 방법 첫 번째. 소리내서 읽자. 그래서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읽으셨죠? 소리내셨죠? 옆에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 개의치 마시고. 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학생이, 부모님 말고요, 부모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아니에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선택. 그게 뭐예요? 고교 학점제.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 픽스한다라는 거야. 학생의 픽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했어. 그 다음이 뭐냐면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수 기준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수가 있고 미이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수에 도달하면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학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학점을 누적해서 졸업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졸업을 하나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죠. 수업 일수를 채우면 졸업이 됩니다. 이 학생이 어떤 능력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수업 일수를 채우면 졸업이 되는 거예요. 진급을 하고, 그렇죠? 2학년으로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졸업을 하고, 수업 일수만 채우면. 근데 고교 학점제 핵심은 뭐라고요? 이수했냐 안 했냐, 제대로 이해했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냐, 제대로 알고 있냐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 이걸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면 졸업 안 시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와, 무궁무진하게 어렵다, 그죠? 무섭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취 기준으로 봤을 때 40%가 미이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40% 이상만 하면 이수를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어쨌든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누적시켜서 졸업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그렇죠, 대학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대학에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 쳐서 학점을 누적시켜 가지고 그 누적된 학점이 3년간 192학점이 되면 너 졸업! 자격을 갖췄구나, 졸업시켜 줄게,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교 학점제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학생이 어떤 기본 소양과 어떤 기본 학력을 가지고 어떻게 과목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하겠네요. 됐죠? 그 부분을 하나씩 따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는 이게 끝이에요. 이걸 이제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합시다. 그럼 이제 고교 학점제는 왜 갑자기 추진하나요? 특히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 학부모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왜 굳이 왜 굳이, 그렇죠? 내 아들, 딸 학년에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고교 학점제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어요.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AI, 막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 뭔가 달라지고 있는 그 모든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객관식 측정 위주의 시험이나 그 객관식 시험을 통해서 역량을 측정하는 것들이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거예요. 사회는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시험,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고민에서 출발을 하게 된 거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는 좀 심각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건 다들 아실 테고,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이 오래 누적된 상황이다 보니까 학령 인구, 그 해에 그 학년에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거든요. 인구 절벽이 실감할 만큼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학급당 인원수가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20명 남짓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령 인구를 보면 6살에서 21세의 학령 인구를 쭉 살펴보면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구성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인원수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 중고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심각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물이 고교학점제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요거예요. 미래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자연스럽게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급당 인원수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학급당 15명, 16명 이게 눈앞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제대로 된 교육, 미래형 교육 30명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그런 교육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추진 배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재상이 좀 필요하다. 객관식 능력으로 학생의 능력을 1, 2, 3, 4등 이렇게 매기는 것보다 훨씬 더 새로운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내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려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들을 넓게 펼쳐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국어, 영어, 수학 이거에 함몰되는 학생 말고 다양한 과목, 자기의 나아갈 바의 과목들을 쭉쭉쭉쭉 선택해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커가는 학생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배경에서 출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고교학점제가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역량들은 진로개척 역량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제발 이게 부모님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내미 딸내미이기 때문에, 아들 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자기주도 학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봐라,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학생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 이미 뭐예요? 이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을 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왜 자기주도 학습을 하지 않고 있지? 라고 하는 의문점에서 출발을 하시는 게 진짜 자녀를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자기주도 학습에서는 좀 멀어진 아이거든요. 맞잖아요. 이미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교학점제를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들, 내 딸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1번이다. 그건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고교학점제가 아니어도 부모님들이 했어야 할 고민이긴 해요.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중학교랑 조금 다르게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자기주도 학습이 좀 안 된 학생들, 시험에 바짝 공부하던 학생들이 전부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동기를 유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원하는 조금 목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 맞춤형 교육, 학생한테 딱 맞는 교육을 시켜서 이 학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쭉 끄집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고교학점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쭉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저것 학교에서 해야 할 게 되게 많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해야 할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과목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과목을 어떤 식으로 배울 것인지는 학교가 알아서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학교가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너 어떤 과목이 필요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런 과목을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교가 그 교육과정을 쫙 짜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선택만 하면 되겠죠. 물론 학생이 원하는 100%를 만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건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청별로 뭘 하냐면 순회교사, 과목 순회교사들 막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학생의 수요를 조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만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학생이 할 일은 뭐라고요? 학부모님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맞는 과목. 나한테 맞는 과목, 나한테 필요한 과목을 모를 것 같아서 이게 지나치게 친절한 거긴 한데 모를 것 같아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진로와 학업의 설계를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따로 만들어질 있을 거예요. 나의 진로를 설계해 줄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생길 거거든요. 그걸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럼 수강 신청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각각에 맞추어서 각각의 수업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이 수업은 대체로 학생이 참여형 수업으로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산적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학생 주도형 수업,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고교학점제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입시가 바뀌는 게 조금 필요한데 이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는 또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업이 운영될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운영될 겁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네 번째 이제 평가가 되겠죠. 내가 배웠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시험 쳐야죠. 이수했냐 이수하지 못했냐에 따라서 학점을 받냐 못 받냐가 결정되는 거니까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수업 연계에서 과정 중심의 평가, 그 다음에 성취평가에 의해서 실시를 하게 될 거고요. 이러한 성취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서 이 학생이 이수했는지 이수하지 못했는지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미이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죠? 다시 네가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줄게.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수하지 못했다라는 거,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0% 수준이거든요. 성취도 40% 수준 이하가 미이수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수하고 나면 뭐 한다고요? 학점을 취득하겠죠? 이수 기준에만 도달하면 그러니까 뭐 A, B, C, D, E까지가 이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수 기준에 도달했다. 네가 이 정도는 안다라고 하면 내가 이수했다고 해줄게. 이수했으니까 넌 학점을 받아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학점들을 3년 동안 192학점을 쌓아서 졸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건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제가 충분히 알거든요. 저도 중학생들 엄청 만나고 있고 학부모들 엄청 만나고 있으니까 별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크게 달라지는 건 학생이 과목을 선택한다 정도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대신 수업을 듣고 평가를 받는 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수업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그리고 수업 방식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확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시죠? 선생님들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바뀐다? 이건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턴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이수 학생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요. 과정별 처방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어쨌든 미이수 학생은 모든 학교에서 몇 명 되지 않을 비율 자체가 크게 높지 않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개별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을 지도하고요. 그 다음에 수준별 과제를 제시를 해서 이 학생이 40%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I로 표시되거든요. I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과정별 처방을 강화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할 거예요. 대학생 멘토링도 붙이고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막 동원해서 이 학생이 어쨌든 이걸 알 수 있을 때까지 지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2수의 기회를 부여해서 계절학기라든지 아니면 원격 교육이라든지 과제를 부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것도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대안적인 교육 형태를 조금 확대시켜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업학교와 연계한 이런 것들도 강화시킬 거예요. 그 부분에 미이수 학생 지원 방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참고해 두시면 막연한 두려움을 좀 벗어날 수 있겠죠. 이수를 못하면 어떡하지?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대부분 학생들이 다 이수를 할 거고 그 소수의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하는 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미이수 학생들에 대한 지원 계획 플랜을 다 짜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의 교육과정, 지금의 상황에서 학생은 대단히 수동적인 형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과목, 학교 선택 과목, 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와서 학교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나 선도학교들이 아닌 연구학교나 선도학교가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학교가 선택한 과목들 안에서 한두 과목 정도를 학생이 선택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고교학점제에서는 그게 깨지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모든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할 수 있도록 이상적으로는 이제 이게 전제가 되는 건 당연히 그죠?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전제가 되는 건 수능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긴 할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학생이 자기가 이상적으로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거니까 자기주도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는요, 지식 전달자, 그 다음에 진학 지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가 지금 고교학점제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전문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성향, 학업 역량에 대한 스케줄링을 하는 연수를 자꾸 받게 될 거예요. 교사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런 교사들이 따로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전문가로서 업데이트 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학교예요. 학교는 사실 그죠, 부모님들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일단 학교는 매우 폐쇄적인 공간이었죠. 그리고 조금 생각이 보수적이고 그죠, 우리 사회를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조금 강했던 그런 선생님들 밑에서 폐쇄적인 환경과 닫힌 환경 가운데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고교학점제의 포인트는요, 학교 안 울타리로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할까요? 우리 학교 안에서 모든 과목을 개설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학교하고 연결시키고 지역사회에 연결시키고 지역에 있는 박물관과 연결시키고 대학과 연결시켜서 확대되고 오픈된 학교를 만들어야만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대의 자기주도성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샘플. 앞으로 이제 이걸 좀 많이 보게 될 거고 여러 비슷한 이야기들을 보게 될 텐데 이거는 이 지금 사이즈는요. 여기 나와 있는 화면은 정확하게는 고교학점제랑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제도를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재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어떤 학교 생활 형태랑 고교학점제를 믹스해 놓은 과도기적인 형태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학점제 연구학교나 선도학교에서도 이런 시간표를 만들어, 이거 개인 시간표예요. 학급 시간표이기도 하지만 개인 시간표가 다, 그러니까 내가 과목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학생이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학교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학생이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론상으로는. 현실에 가서는 이 학생이 선택이 픽스되는 데까지 몇 년 더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건 개인 시간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학급 시간표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가장 심각한 고민인 지점이 하나 나오게 되죠. 그럼 도대체 학급이 의미가 있나 없나? 행정 단위로서의 담임 선생님은 어떤 의미지? 라고 하는 고민이 나오게 돼요. 이제 그 고민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나 학업에 대한 맞춤형 이제 코칭, 이게 담임의 역할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긴 중간적인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교시와 마지막 교시를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인 과목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럼 뭐가 유지될까요? 아침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례, 그 다음에 종례, 이렇게 학급, 행정학급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런 형태를 사용하기도 해요. 이거는 많은 학교들이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선도학교에서, 연구학교에서, 학점제 선도학교, 연구학교에서 이런 방법들, 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실험을 해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A, B, C, D, E는 자기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4교시에는 A 과목, B 과목, D 과목, D 과목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자기가 선택한 A, B, D, D라는 과목을 헤쳐모여야 하는 거예요. 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헤쳐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맨 앞에 월요일 날 시간표, 이 학생이 월요일 날 A라고 하는 학생이 월요일 날 시간표를 보시면 창체 담임선생님과 뭔가를 했어. 1교시에. 그 다음에 2교시에는 2반에 가서 수업 듣고 F반 갔다가 A반 갔다가 B반 갔다가 C반 갔다가 다시 자기 반으로 와서 언어와 매체 수업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별 시간표.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인별 시간표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주도성과 조금 매칭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 E, F, A, B, C는 내가 선택한 과목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과목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좀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강에서는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가장 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눠봤어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베이스를 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준비한 내용을 지금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내가 고등학교로 간다면 어떤 걸 준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고교학점제에서는 뭘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을 쭉쭉쭉 이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앞에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다시 아까 제가 읽어보라고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했던 거 잘 생각하세요. 학생이 소양과 능력을 가지고 학업 능력을 가지고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고 누적해서 졸업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내지는 선택해야 하나? 라고 하는 고민이 나오겠죠. 그게 고교학점제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이 학년들에서 학생들이 가장 대학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너 어떤 과목 선택했니? 그 다음은요. 너 그 과목 왜 선택했니? 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해되시죠? 그걸 이제 대답을 해야 돼요. 뭘 통해서요? 학생부를 통해서도 당연히. 학생부를 통해서 내가 이 과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난 왜 이 과목을 선택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과를 갈 거예요. 그럼 어떤 과목 선택한 게 좋은가요? 다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과목, 고등학교에 어떤 과목이 있는지 이런 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포인트,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누가? 학부모님 말고요. 학생이.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